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의 달인 창동의 일꾼으로 지역을 누비고 있는 창145동 구의원 출신 안병건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의정활동이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민선 8기 오원석 구청장님도 역시 1주년을 맞고 계십니다. 먼저 GTX 신호선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 및 대규모 전문 공연장, 아레나 공연장, 복합 문화시설의 착공 소식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해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의 추이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노고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 녹천역, 창동역, 방음벽 정비사업 재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주민 수원 사항인 방음벽 교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소재한 경원선 녹천역 창동 구간 방음벽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1991년 상계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설치한 이후에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성면 재료가 문제가 되어 정비가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한국철도공단에서 방음벽 개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착공 후 갑자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염원은 꺾이고 도봉구에서는 달리 손도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꾸준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마침내 작년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LH에서 방음벽을 교체하라는 시정 공고가 내려졌으나 LH의 불응으로 인해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은 무산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민선 8기 오원석 구청장님의 취임 이후 감사원 공익 청구와 도봉구 국토부 LH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의 긴 논의를 거쳐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3자가 방음벽 공사비 분담에 합의하여 방음벽 문제 해결을 물꼬를 튼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중 도봉구는 완충녹지 내에는 법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먼저 감사원의 방음벽을 철도부지 쪽으로 이설하고 일반의 접근이 단절되어 있던 완충녹지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LH와 철도공단 모두 정비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2023년 3월 8일 마침내 감사원 잠정 합의안을 도출되었습니다. 경원선 철도변의 소음과 성면으로 30년간 고통을 받은 것도 모자라 한 번 시작된 공사가 중단되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기약 없는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반겼을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오원석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음벽 공사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정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미래환경국 청년미래과가 생겼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 개편입니다. 특히 최근 청년 연령
상향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년 취업사관학교 12월 개관, 청년 창업지원센터 신규 설치,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형 인턴 사업, 시드큐브 장동 내에 청년주택 200호 공급 등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괄목할 만한 사업들을 짧은 기간 내에 척척 추진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이 도봉구의 활력을 일으키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39세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도봉구의 청년 인구 비율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도봉구를 떠나 청년들이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며 타 지역의 청년까지 도봉구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인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도봉구의 의원 연구단체인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연구 모임 발족한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봉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법률상의 주거지역 구분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단독,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고 슈퍼나 미용실 같은 작은 편의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종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15층 이하의 아파트나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제1종, 제2종 모두 고도 제한 등의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제1종 지역은 정비사업은 꿈도 못 꾼 채로 수십 년간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감수하여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도봉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재지정, 즉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또는 제3종으로 종상향의 정비사업을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원석 구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및 중앙부처의 접촉을 늘리고 종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원석 구청장님이 이끄는 민선 8기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 저를 비롯한 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전 의원, 모든 의원님들까지 모두 합심하여 발로 뛴 결과 바로 지난달 5월에 우리 도봉구가 GTX 신호선 도봉구 간의 지하 건설을 최종 확정짓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도봉구의 재건을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울분을 가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교류협력 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정비 예정인 창동 주공 3단 지역 창일동 가로정원 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4월 26일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공원 내 벤치 조성에 대한 의견 등
자세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일동 가로정원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해 구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 추후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작년 여름 서울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디 재난재해 대책을 만전하게 하여 주민들이 무사히 여름 날 수 있도록 거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